출근길 뉴스를 종합해드립니다. 깊이 있는 뉴스 YTN FM 출발 새 아침. 신율의 출발 새 아침 3부 순서 시작합니다. 지금 저희 YTN이 있는 상암동은 좀 날씨가 흐려 있습니다. 내일은 전국에 비 소식이 있고 또 이번 주에는 유난히 비 소식이 많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아마도 가을이 그만큼 빨리 당겨서 오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서 제가 생각나는 것, 정말 이번 여름 너무나 더웠죠. 이 여름 견디시느라 여러분들 모두 수고했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신율의 출발 새 아침 3부 순서 먼저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항공권도 매진이야. 실시간 빠른 항공 호텔 예약 시스템 온라인 투어. 가격이 싸니 일정이 별로야. 알뜰하고 품격 있는 여행은 온라인 투어. 에어텔, 교통패스, 각종 입장권. 복잡해. 여행의 예약을 한 번에 온라인 투어. 기억하세요. 여행의 모든 해결 온라인 투어. 온라인투어.co.kr. 페이스 도루코 면도기, 도루코 페이스 면도기. 페이스 안전하고 부드러운 대한민국 면도기. 안전하고 부드러운 면도, 그 이상을 경험하세요. The Shaving Innovator, Dorco Pace. 사장님, 성악가 김동규 씨네 집 바닥재 좋던데 우리 집도 똑같은 걸로 해줘요. 요즘 떠오르는 바닥재 스타 강마루. 스타일 좋고 습기, 열, 긁힘에 강하니까 오래 사용하려면. 그래서 스타 강마루로 하는구나. 성악가 김동규입니다. 강마루 스타는 스타 강마루. 스타 강마루. 온도와 습도를 항상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항온항 습기 전문기업 AR. 전산센터, 반도체 공장, 미술관, 박물관, 귀중품 보관실을 30년 축적된 기술로 AR이 지켜드립니다. 24시간 확실한 서비스 보장. 031-497-0561. 아유, 세 단계 종이 또 걸렸어. 정말 재본하나 하려다가 미치겠네. 내가 진작 현대오피스로 바꾸라니까. 오늘 다 날 셀 거야. 이제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사무기기 전문기업 현대오피스가 책임지겠습니다. 사무기기의 올바른 기준. 현대오피스. 고객님 사랑합니다. 배우 박서연이에요. 회식 후 운전이 어려울 땐 꼭 2588 대리운전을 부르세요. 2588 있잖아요. 좌우로 정렬 2588. 눌러줘요 2588. 2588 대리운전아, 고객님을 부탁해. 날이 화창하거나 비가 내리거나 눈이 내려도 나는 망설이지 않는다. 판단하기 전에 눈이 먼저 반응하는 브랜드 잭필드. 송곳 같은 말, 허무한 말, 우리가 주목해야 될 말을 전해드립니다. 왁자지껄, 말. 우리가 그 짓 하다가 야당 될 것만 총리 장관의 필리버스터는 안 했다. 해외 토픽이다.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이 현 국회 상황과 관련해서 한 얘기입니다. 이는 김재수 장관의 해임 건의안을 저지하기 위해서 새누리당 의원들이 여러 장관들에게 질문하고 또 장관들이 길게 답변한 것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본래 의원들의 질의 시간은 15분으로 한정돼 있지만 장관들의 발언 시간은 제한이 없다는 점에서 착안한 방식인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어쨌든 김재수 장관 해임 건의안은 통과가 됐고 박근혜 대통령은 이 해임 건의안을 받아들인 것을 분명히 거부했습니다. 이것을 두고 야당은 과거 박정희 대통령도 국회에서 의결한 해임 건의안을 수용했다면서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런 싸움은 결국 대선을 앞둔 시점에서 밀리면 끝이라는 여야의 입장 때문인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이런 기싸움에 멍드는 것은 결국 민생입니다. 대선도 국회도 모두 중심에는 힘없는 서민들의 민생이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 같아서 안타깝고 슬픕니다. 국회의원 모두가 귀감으로 삼아야 할 정치다. 국민을 향한 아름다운 울림이라고 할 것이다. 새누리당 염동열 수석 대변인이 같은 당이 아닌 국민의당 황주홍 의원에 향해서 한 얘기입니다.
황주홍 의원은 농림부 장관 해임안 반대 입장을 밝힌 바가 있죠. 국회의원은 흔히 헌법기관이라고 하면서 독립성을 강조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보면 이들 의원들의 독립성이 과연 어느 정도인가에 대해선 회의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당론이라는 이름으로 일사불란함을 강조하는 모습을 우리는 자주 봐왔다는 건데요. 거기다가 의원이 소신투표라도 하면 언론도 항명 혹은 반란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이런 현상을 특이하게 바라봤던 것도 사실입니다. 이번 김재수 해임 건의안의 정당성 여부는 차치하고 이번 황주홍 의원의 반대 입장 표명은 그런 의미에서 중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이제 의원들을 당론이라는 이름으로 묶어두는 모습은 좀 그만 봤으면 합니다. 국민들이 더민주와 국민의당을 심판할 것이다.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가 김재수 장관 해임 건의안 가결과 관련해서 한 얘기입니다. 야당들이 심판을 받을지는 이제 두고 봐야 합니다. 여기서 눈여겨봐야 할 점은 여당이 지금 그만큼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다는 표현이라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지금 상황을 뒤집지 못하면 대선 전국의 주도권을 야당에게 뺏길 것이라는 절박함의 표현이라는 건데요. 그런데 이런 모습도 국민들의 공감을 얻어야 힘을 발휘할 것이라는 차원에서 생각해보면 좀 공허하게 들리는 것도 사실입니다. 버스는 이미 떠났는데 떠난 버스 보고 큰 소리 치는 모습처럼 보인다는 말입니다. 지금까지 말이었습니다. 자, 주요 경제 뉴스 알아보겠습니다. 최요한 평론가 전화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최요한입니다. 예, 정부가 한진해운 사태로 해상에 장기간 필요하는 선원들을 위해서 생필품 공급 관리를 강화하고 직통 연락망을 개설하기로 했다는 소식부터 알아보죠. 예, 그 해양수산부는 어제 서울 여의도 해운빌딩에서 윤합회 차관 주재로 한진해운 승선원 현황 점검 회의를 열어서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는데요. 네. 제 해수부에 따르면 현재 한진해운이 배를 사서 운영하는 선박인 사선에는 총 59척이고 여기에는 1238명이 승선 중이라는 겁니다. 예. 그런데 이제 용선한 선박, 그러니까 한진해운이 배를 빌려서 운영하는 선박은 선원 관리 책임이 용선주에게 있어서 정확한 선원 현황 파악이 불가능하다고 하네요. 이 사선 가운데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선박은 16척, 네. 비정상적 운항 선박은 43척이라고 하고요. 예. 지금 지난 24일 오후 6시 기준으로 생필품 잔여량이 10일 미만인 선박도 총 6척으로 조사되었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일부 선원들은 연료 부족에 대한 우려로 제한급수 시행하느라 빨래나 샤워 못하고 있고 어려움을 겪는다라고 하는데요. 예. 일단 그래서 한진해운이 이 6척에 추가로 이제 이거 공급을 한다. 이 이야기 중에 있고요. 현재 현황 파악과 지원을 위해서 한진해운과 선주협회, 한진해운 노조와 해상노련, 영사관과 외교부로 이어지는 연락망이 갖춰져 있지만 그래도 선원들이 육상으로부터 오랫동안 격리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심리 불안감이 커져 있다라고 합니다. 그렇죠. 예, 그럴 어쨌든 겁니다. 정부 10월 말까지 한진해운 선박에 실린 화물 하역을 최대한 완료하겠다 이렇게 목표를 세워놨습니다. 아, 이거 참 걱정이에요, 진짜. 예. 예, 이걸 좀 준비를 하고서 한진해운 문제로 접근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안타까움도 있습니다. 혹시나 우리 선원들 중에 이 와중에 건강에 혹시나 그럴 수도 있는 거죠. 그럼요. 예, 그 걱정돼요. 자, 그리고 검찰이 지금 뇌물 혐의를 받아가지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가 그것이 기각이 됐던 강만수 전 산업은행장에 대한 그 구속영장 다시 재청구하기로 한 모양이에요. 그렇습니다. 부패범죄특별수사단이 영장 기각 사유와 추가 혐의에 대한 수사를 토대로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것이다 이렇게 어제 밝혔는데요. 네. 특히 이제 강전행자의 대우조선 해양에 끼친 피해를 고려했을 때 구속 수사할 필요가 있다. 특히 강전행장이 남산태 전 대우조선 사장의 비리를 묵인해 준 대신 지인 회사에 투자하라고 종용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걸 여러 번 이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개인 비리와 경영 부실을 눈 감아주는 대가로 지인이 운영하는 바이오 업체 대우조선에 투자하라고 종용하는 것이 사실로 드러났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제 고교동창인 이무군 한성기업 회장과 유축해서
이외에서의 특혜를 제공하는 사실 충분히 입증된다.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것이 만약에 강전 행장이 원래대로 남 전 사장의 비리에 대해서 책임을 묻고 불투명한 회계 처리에서 필요한 조치를 했다라면 현재의 조선 사태를 예방할 수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점이죠. 그 밖에 밝혀지지 않은 여러 가지 의혹까지 함께 수사한 뒤 기소할 방침이다. 아주 칼을 단단히 꺼내 들었습니다. 예. 자, 그리고 얼마 전에 1차 총파업했던 금융권 말이에요. 예. 이게 성과연봉제 도입 때문에 그런데 노조하고 이렇다 할 합의 없이 성과연봉제를 도입한 금융공기업들. 예. 이 금융공기업들과는 달리 시중은행들은 노조 합의를 전제로 한 제도 도입에 속도를 낼 것이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게 일정 정도 물밑으로 예. 서로 대화가 있다라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이제 지난 23일 총파업 이후 전국 금융산업 노동조합 투쟁 동력이 떨어진 만큼 시중은행별 노사 협상으로 무게추가 옮겨갔다 이런 판단에서고요. 예. 그리고 이제 금융공기업 같은 경우는 이제 노조 합의 없이 그냥 진행했지만 노조 이번에 이제 금융당국이 성과연봉제를 도입을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상황에서 시중은행 사측 역시 성과연봉제 도입의 필요성을 주장한 만큼 이거를 확대할 가능성은 있지만 금융공기업과는 달리 노조와 좀 이렇게 합의해가면서 전반적으로 좀 넓혀나가겠다라는 것이고요. 예. 지금 상황으로는 금융노조가 앞서 노조 합의 없이 성과연봉제를 도입키로 한 금융공기업들을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제소한 것이 좀 부담이 되고요. 예. 그래서 그렇다고 금융노조도 개별 은행의 협의를 무작정 막을 수 없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노조와 사측이 합의해서 성과연봉제 도입할 것이다. 이런 시각이 더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소식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최요한 평론가였습니다. 자, 스포츠 소식 알아보죠. 최동훈 스포츠 평론가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강정호 선수 정말 대단해요. 예? 예. 아시아 내야수 출신으로 최초로 메이저리그에서 홈런 20개를 기록했죠. 예, 이 피츠버그의 강정호 선수 오늘 워싱턴전에서 시즌 20 홈런을 기록을 했습니다. 네. 20 홈런 메이저리그에서 아시아 출신 내야수로는 최초의 기록이고요. 메이저리그 시즌 20 홈런은 우리나라 선수로는 이 추신수 선수에 이어서 두 번째입니다. 이 추신수 선수가 홈런 22개로 메이저리그 한 시즌 한국인 최다 홈런 기록을 갖고 있거든요. 네. 강정호 선수 홈런 3개만 추가하면 이 한국인 메이저리그 한 시즌 최다 홈런 신기록을 세우게 됩니다. 5대5로 맞서던 7회 2사 1루에서 이 투런 홈런을 기록했는데 네. 아쉽게도 이 경기에서는 피츠버그가 7대 10으로 패했고요. 이 강정호 선수가 어제도 안타 3개를 몰아쳤거든요. 오늘 새벽 경기에서도 4타수 2안타 기록하면서 시즌 타율은 2할 6푼 6리를 기록했습니다. 그렇군요. 오늘 경기에서 근데 벤치 클리어링이 발생했다고 그러는데 예. 강정호 선수의 수비가 벤치 클리어링, 그러니까 이게 전부 벤치에서 뛰어나가지고 서로 싸운다는 얘기인데 예. 이 강정호 선수가 좀 단초를 제공했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예, 이 3회 초 수비에서 이 워싱턴의 이 하프 선수가 3루타를 쳤거든요. 예. 이게 워낙에 큼지막한 타구여서 이 하프 선수가 2루를 돌아서 여유 있게 3루로 좀 걸어 들어올 때에 이 공이 송구가 되는데 이 바깥쪽으로 완전히 공이 빠졌습니다. 예. 그런데도 이 강정호 선수가 이 공을 잡아서 태그하는 자세를 취했거든요. 일종의 이제 속임수 동작이죠. 예. 근데 이 동작을 보고서 하프 선수가 갑작스럽게 이제 슬라이딩을 한 겁니다. 슬라이딩을 하다가 손가락 부상을 당했고요. 근데 이걸 두고서 신사적이지 않은 플레이로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워싱턴이 곧바로 3회 말 강정호 선수가 타석에 들어섰을 때 이 워싱턴의 투수가 강정호 선수에게 완전히 위협구를 던졌습니다. 공이 강정호 선수의 등 뒤로 빠진 공이었었거든요. 예. 이걸 보고서 이제 주심이 곧바로 투수에게 퇴장 명령
내렸고요. 위협구가 나오니까 이 피츠버그 선수들도 당연히 흥분하면서 항의를 했고 이걸 맞받아쳐가지고 워싱턴 선수들도 또 응답을 하다 보니까 이 양팀 선수들이 그라운드로 몰려 나와서 몸싸움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 그리고 말이에요. 예. 축구 얘기도 좀 해야 되는데 이거 외국에서 우리나라 선수들이 정말 활약이 대단해요. 그 프리미어리그에서 뛰고 있는 손흥민 선수 말입니다. 예. 미들스브로전에서 2골 넣었죠. 2골. 예? 예. 한 경기에서 이 축구에서 2골 넣는 거는 대단한 활약이죠. 그럼요. 예. 엄청나죠. 예, 그렇습니다. 이 토요일 미들스브로전에서 손흥민 선수가 토트넘 승리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이 2골을 터뜨렸는데 토트넘이 2대1로 승리했으니까 승리의 주역이 맞죠. 어제 승리하면서 토트넘이 4승 2무로 프리미어리그 2위로 도약을 했고요. 이 2골 모두 다 인상적인 골이었었거든요. 완전히 그 자신감 있는 플레이였는데 예를 들면은 이 패스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상황에서도 손흥민 선수가 자기가 끝까지 드리블하면서 자신감 있게 공격을 주도한 겁니다. 손흥민 선수 어제 2골 포함해서 올 시즌 개막 후에 모두 4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손흥민 선수 말입니다. 지금 분위기로 보면은 토트넘을 대표하는 선수로 확 뜬 것 같은데, 그죠? 3년기 연속 최우수 선수로 선정이 됐죠. 예, 어제 경기에서도 최우수 선수로 선정이 되면서 3경기 연속 최우수 선수로 선정이 됐고요. 이 프리미어리그 공식 홈페이지에서 이 프리미어리그 전체 선수를 상대로 해서 랭킹을 매기거든요. 이 랭킹에서 손흥민 선수가 9위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프리미어리그 전체 선수 랭킹에서 9위를 차지했으니까 손흥민 선수 현재로서는 이 프리미어리그 정상급 활약을 펼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이청용 선수하고 구자철 선수도 어시스트 기록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이 프리미어리그 크리스탈 팰리스의 이청용 선수도 이 썬더랜드전에서 정확한 프리킥으로 어시스트를 기록했는데요. 이게 참 재밌었습니다. 이 경기 종료 직전인 후반 추가 시간에 교체 투입된 겁니다. 들어가자마자 프리킥이 나왔고요. 이 프리킥을 정확한 크로스로 올리면서 이 크리스탈 팰리스의 극적인 3대2 역전승을 이끌어냈습니다. 이 분데스리가 아우그스부르크의 구자철 선수도 이 다름슈타트전에서 결승골을 이끌어내는 어시스트를 기록하면서 아우그스부르크의 1대0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리고 말이에요. 일본 여자 프로골프에서는 이지 선수가 우승을 차지했는데 그 신지혜 선수하고 연장전까지 간 모양이더라고요. 예. 이지희 선수가 일본 여자 프로골프 투어 던롭 여자 오픈에서 이 신지혜 선수를 꺾고 시즌 2번째 우승컵을 품에 안았거든요. 어제 이 3라운드 시작할 때 이지희 선수가 신지혜 선수에게 세타 뒤진 채 시작했는데 12언더파로 동타를 기록하면서 연장전에 들어갔고요. 연장전을 무려 3차례나 치렀습니다. 연장 3차전에서 이지희 선수가 버디를 잡아서 신지혜 선수를 따돌렸고 이 신지혜 선수 입장에서는 조금 이지희 선수가 얄미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지난 4월에 있었던 야마 레디스 오픈에서도 이지희 선수가 신지혜 선수를 3차 차로 제치고 시즌 첫 우승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예, 오늘 소식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최동문 스포츠 평론가였고요. 신율의 출발새 아침 3부 순서 여기서 줄입니다. 잠시 뒤 4부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배우 공연주입니다. 15살의 여러분은 어떤 꿈을 꾸는 아이였나요? 제가 케냐에서 만난 15살 소녀 도린의 꿈은 의사가 되는 것인데요. 학교에 가는 것을 무척 좋아하는 도린이 학교를 빠질 수밖에 없는 이유는 단지 여자로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우리와 너무 다른 그동안 말하지 못한 소녀들의 이야기 궁금하지 않으세요? 여러분의 관심으로 소녀들이 다시 꿈을 꿀 수 있습니다. 지금 월드비전 꽃들에게 희망을 캠페인을 검색하세요. 월드비전 꽃들에게 희망을. YTN 라디오 캠페인 더 가까이. 안녕하세요.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전병서입니다. 강원도 홍천에는 소매공리라는 활기찬 마을이 있습니다. 한때는 악취마을이라 불리면서 사람들이 꺼리던 곳이었는데요. 하수처리장과 쓰레기 매립장, 이런 기피시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마을의 사람들이 다시 돌아오게 된 것은 친환경 에너지타운이 조성되고 난 뒤부터입니다. 기피시설이 있던 자리에 태양광, 바이오가스 등 재생에너지시설을 만들어 에너지 문제를 해결하고 악취 문제를 해결하는 등
주민들의 삶의 질도 높일 수 있는 마을이 됐습니다. 친환경은 더 가까이, 환경오염은 저 멀리, 환경과 에너지 문제를 동시에 해결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YTN 라디오 캠페인 더 가까이 한국환경공단과 함께합니다. 골프 장갑도 G맥스, 생산 장갑도 G맥스, 헬스 장갑도 G맥스, 가죽 장갑도 G맥스, 장갑하면 G맥스. 대한민국 우리 장갑 G맥스. 30년 한길 범양 글러브가 만듭니다. 글러브 맥스 G맥스. 날카로운 분석, 내일을 보는 시선,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신율의 출발 새 아침 4부 순서, 먼저 광고부터 듣겠습니다. 자, 따라해보세요. 이카운트 ERP 4만원 회계관리, 이카운트 ERP 4만원 재고관리, 이카운트 ERP 4만원 생산관리, 사업 성공 함께해요.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이카운트 가입비 부가세 별도. 당신의 랜드로버는 시간이 지나도 그 가치가 확실히 지켜져야 합니다. 랜드로버가 보장하는 랜드로버 인증 중고차 서비스 트레이드인 프로그램. 보유하신 랜드로버를 최상의 조건으로 팔고 신차 구입 시 특별 혜택까지 누리시기 바랍니다. 랜드로버 공식 인증 중고차 전시장에서 만나보세요. 탈모? 빠지는 머리에 필요한 영양소는 따로 있죠. 그래서 판시드. 탈모를 개선하는 약용 효모와 케라틴 효과. 판시드 확실히 다른데? 빠지는 머리에 영양을 채우세요. 모바일 자신감? 판시드. 약국에 있습니다. 동국제약. 에이스 고객 지성 이보영. 침대를 말하다. 이 남자 가구 살 땐 신경도 안 쓰더니 침대는 자기가 먼저 누워보는 거 있죠? 당연하지. 몸을 위한 건데. 응? 잡았으면 알 텐데. 침대는 가구가 아니다. 침대는 에이스다. 에이스 침대. 운전자 여러분, 커피도 시끄러운 음악도 소용없이 졸릴 땐 잠시 차를 대고 쉬었다 출발하세요. 여러분의 인생길에 봄날은 와도 졸음은 오지 말아야 하잖아요. 삼성화재와 함께 매일을 봄처럼 사세요. 당신의 봄 삼성화재. 예, 이제 출근길 좀 마무리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8시 32분 08초 지나고 있거든요. 자,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김미란 캐스터. 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교통정보입니다. 월요일 아침이라 아직은 밀리는 구간이 곳곳에 이어지고 있는데요. 영동고속도로는 인천 쪽으로 부곡 나들목 부근 1차로에서 승용차 관련 추돌 사고가 일어나 처리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파 때문에 이 부근이 정체가 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계속해서 군포 나들목까지는 교통량이 많아 밀리고 있으니까 안전하게 지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 전용도로도 정체 구간이 많은 편입니다. 우선 내부 순환로 따라 성산대교 쪽으로 기름 램프부터 연희 램프까지 속도가 내려가 있고, 반대 성수대교 방면 홍지 램프부터 국민 램프까지도 아직은 30km 미만입니다. 동부간선도로 도심 방면 교통량이 계속해서 많습니다. 노원교부터 중랑교로 지나 성수 분기점까지 아직은 긴 구간 30km 안팎인데요. 분당 수서로 청담대교 쪽으로도 장지 나들목부터 탄천 1교까지는 속도가 많이 내려가 있습니다. 한강을 따라 강변북로 구리 쪽으로도 방화대교부터 동작대교까지 밀리고 있고, 반대 일산 방면 올림픽대교부터 잠실대교 이후 한남대교 지나 반포대교 구간도 서행입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교통정보였습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오늘 아침 당신이 듣고 싶은 뉴스 94.5MHz YTN 뉴스 FM 신율의 출발 새 아침. 매주 월요일 아침 정치권의 복잡한 이슈를 말끔히 정리해드립니다. 출발당 최고위원회의. 예, 오늘도 두 분 나와 계십니다. 데일리안 이종근 편집국장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힘찬 출발 이종훈입니다. 통문정치전략연구소 서영호 소장 나와 계십니다. 네, 새아침 새가을 서영호입니다. 그냥
준비들을 많이 해요. 이 인사를 하는 걸 보면은 그분들의 성실성을 알 수 있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감사합니다. 예, 근데 아주 그냥 뭐 100점, 아니 만점짜리들이세요. 자, 근데 말이에요. 가을이 오고 있고, 정말, 그런데, 지난 주말에 김재수 농림수산부 장관 그 해임 건의안 문제로 정말 국회가 난리가 났는데, 자,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 여야의 극한 대치, 김재수 농림수산부 장관 해임 건의안 후폭풍입니다. 진짜 김재수 장관 문제가 이거 참 그런데 이게 이제 여당은 날치기라 그러고, 그죠? 네. 야당은 당연히 아니라 그러고, 이게 여당은 이게 적법하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고, 야당은 물론 아니라 그러고, 어떻게 보십니까, 이종국 국장님? 네. 적법하다 아니다라는 건 이제 불법이라는 얘기고, 불법이라는 거는 뭐 고소 고발이 가능하다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정세균 의장 고발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뭐 그러고 보니까 국회의장이 전부 정치라서 이게 직권남용 및 뭐 권리행사 방해를 했다 해서 고발을 했는데, 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정세균 의장의 행위에 대해서 여당이 이렇게 집단 반발한 건 그날의 행위 때문만이 아니라 사실 시작부터 쌓여 있었다. 처음 시작할 때 개회사 중립적이지 못했다 그래서 그때도 처음이었죠. 국회의장이 개회사한 걸 갖고 국회윤리위에 제소하고 또 그 의원들이 찾아서 의장실을 점거하고 이것도 처음 있는 일 아닙니까? 근데 사실 그때부터 쌓여 있었다. 그래서 당장 그날 당일에도 새누리당 의원들이 필리버스터를 하려고 준비를 다 하고 있는데 그걸 알아차린 정 의장 재빨리 본회의를 소집을 해서 무산시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날 하루 종일 있었던 일들과 그 전에 정세균 의장의 개회서부터 시작을 해서 그런 것들이 쌓여서 사실 그 폭발을 했고, 정 의장이 아주 중립적이었느냐 정말로 거기에 대해서 약간 좀 덜 중립적이었다. 부적절한 부분도 분명히 있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장 우리나라 서열 몇입니까? 의전 서열은 2위입니다. 2위고 그다음에 국회의장이 하는 행위, 그건 정치행위잖아요. 그 정치행위를 법으로 끌고 가자. 그래서 어느 경북 경찰서에서 국회의장을 소환해서 경찰서에 이렇게 앉아있는 국회의장 모습을 우리가 상상해야 됩니까? 이건 진짜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부적절한 것도 부적절한 거지만 진짜 부적절한 건 사실 이걸 법으로 끌고 가서 고발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한 건 사실 너무 나가도 좀 많이 나갔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서영호 소장님. 야, 모처럼 이종국 국장님이 오르신 얘기를 하시네요. 이야, 눈이 번쩍 뜨입니다. 항상 오르신 얘기 하세요. 예, 저는 뭐 달을 가리키는데 손가락이기만 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 청와대하고 정부 여당이 법원이 아니잖아요. 정치라는 곳이지. 근데 이것을 뭐 법으로 따지자고 하는데, 뭐 법으로 따지자면 할 말은 좀 있을 것 같아요. 사수 변경하고 안건 지정을 그 여당과 협의하지 않았다. 그래서 국회법을 위반했다고 하는데, 아니 뭐 협의를 하려고 해도 정진석 원내대표 하루 종일 도망 다니고 김도읍 부대표는 그 자리에 있지도 않고 야당이 그렇게 협의를 하려고 했는데 협의에 응하지 않은 거 보면 그 속내는 사실상 그 당일날 있었다기보다도 애초부터 여야당이 그 김재수 장관 청문회에서 부적격 결정을 하자 대통령께서 임명을 강행하고 또 이 임명 강행한 거에 대해서 또 국회에서 해임 건의안을 제출하고 대통령이 또 거부하고 이런 일련의 사태들이 나타나게 된 것은 표면적으로는 김재수 장관을 둘러싼 것 같지만 사실상으로는 내용적으로는 국회와 특히 야당을 여소야대 국회를 협치의 대상으로 인정하는가, 국정 운영의 파트너로 삼는가 안 삼는가에 대한 그런 것들에 대한 인정을 해달라고 하는 야당의 일관된 요구였는데 정부 여당과 청와대는 그 국회와 야당을 국정 운영의 대상자로 파트너로 삼지 않겠다라고 마이웨이를 선언한 것이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야당이 대통령의 국정 운영 방식에 대해서 브레이크를 걸고 시정 조치를 받아내겠다, 약속을 받아내겠다, 그런 취지에서 이렇게 강경하게 나간 것이 문제의 본질인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문제의 본질이다, 뭐 이런 말씀하셨는데, 근데요, 이거는 어떻게 보세요? 그날 그 필립 밥스타라는 그 세계 최초의 단어가 이제 우리나라에 나왔는데, 결국 이제 새누리당 의원들 질의하고 장관은 오래 이 답변하고,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이종국 국장님? 사실 여도 야도 사실은 뭐 그 옛날 같으면 선진화법 이전 같으면 이렇게 안 하죠. 필리버스터도 없었을 테고 필립 밥스터도 없었을 겁니다. 근데 일단 정수영 원내대표 그날의 어떤 모습
정말 이 탈진했다. 끝나고 난 다음에 탈진해서 병원에 입원했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앞장 선봉에 서서 진두지휘도 하고 항의도 하고 그나마 한 20여 분간 국회의장한테 항의를 했을 거예요. 밥 먹고 합시다. 네, 이렇게 주장을 하고 그래서 끝내는 정회 30분을 얻어내긴 했죠. 그래서 약 한 1시간 정도 시간을 끌었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필리버스터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것을 비난할 생각은 저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법의 테두리 내에서 법의 테두리 내에서 최선을 다해서 자신들의 어떤 정치적인 어떤 목적을 표현하는 것이 선진화법의 어떤 취지 아닙니까? 예? 그 법 내에서 먹다고 한다면 국민의원들이 한 50분간 답변을 한다거나 하는 것을 비난해서는 안 되죠. 왜냐하면 필리버스터도 사실 마찬가지 아닙니까? 올라서서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갖고 한 4시간 시간 잡아먹는 것도 사실은 하나의 어떤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서지 내용이 있는 행위는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그 행위 자체가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 다만 한 가지 아까 소 소장님께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여당의 부적절함 또는 청와대의 어떤 부적절함 이전에 아까 협치를 말씀하셨는데 과연 협치의 어떤 내용이 이번에 김재수 해임 건의안을 놓고 협상을 시도했잖아요. 사실은 우상호 원내대표도 협상을 시도한 게 어버이연합 청문회 들어달라 혹은 세월호 특별법 연장해달라. 그럼 바꾸겠다. 바터처럼. 그렇다면 이 김재수 장관의 해임에 대한 어떤 정당성이 사실 그 정도의 이게 그냥 협상의 어떤 카드 정도에 불과했느냐. 이건 협치라고 할 수가 있을까요, 이걸? 예, 서영 소장님. 원래 엄마하고 막내 아들하고 싸울 땐요. 엄마가 공부하라고 하면 애는 밥 안 먹습니다. 밥 안 먹는 걸로 싸우는 것처럼 야당의 순환이라는 게 별로 없기 때문에 중요한 대통령 인사 문제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해서 그걸 통해서 물밑에서 여야가 협상을 해 나가서 양보를 하고 대화를 인정을 해서 국회를 끌고 나가는 게 그동안 관례 아니겠습니까? 정치가 그래서 필요한 것인데 제가 볼 때는 봉숭아학당도 아니고 밥 먹고 합시다. 그리고 장관이 사상 초유의 필리버스터를 장관을 통해서 해나가는 모습들을 보면서 저는 이런 현안에 대해서 임기응변, 임기 대응하는 여당의 모습을 나무라기보다도 오히려 도대체 여소야대에 대한 전국 운영에 대한 전략이 있었는가. 이 자리에 소위 말해서 여당의 대표와 원내대표는 어떤 역할을 했는가에 대해서 좀 궁금해요. 특히 국민의당에서는 야3당이 해임 건의안 결의를 합의해놓고 합의에 참여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결국은. 그래서 국민의당이 새누리당에게 러브콜을 보낸 거예요. 우리 의견을 좀 들어달라고. 우리가 해임 건의안에 동의하지 않고 새누리당 편을 들어주겠다. 제3당으로서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하겠다라고 하는 사인을 그렇게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정진석 원내대표도 도대체 무엇을 했는지 도대체 정부 여당의 책임 있는 대표로서 원내대표로서 이 전국을 국정 운영을 위해서 이 국회를 끌고 나가려고 하는 책임이 있는 건지 계획은 있는 건지 무능과 무대책의 원인들이 이런 사태를 만들었다라고 하는 게 본질이겠습니다. 자, 근데 어쨌든 박근혜 대통령은 이런 김재수 장관 해임 건의안 거부 의사를 분명히 밝혔어요. 네. 3가지 이유를 들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첫 번째로는 장관 되지도 얼마 안 됐는데 능력 검증했다고 그만두게 하느냐. 두 번째는 이 청문회 때 제기된 의혹이 대다수 해소가 됐다. 그리고 세 번째는 새누리당도 역시 수용하지 말라고 그랬다. 이 3가지 이유로 들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세 번째 거는 저는 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왜냐하면 한 당이 그러니까 집권 여당이든 뭐든 한 당이 그것을 받지 말란다고 해서 받지 않는다는 거는 사실 국회 법상으로도 또 여러 가지 상으로도 적법하게 만약 올라왔다면 그중에 한 당이 거부한다고 해도 그건 들어준다 안 들어준다라는 표현은 적절하진 못했던 것 같고요. 첫 번째 직무 연관성과 관련해서는 사실상 이번 김재수 장관이 무엇 때문에 사실 해임이 돼야 되느냐에 대한 논란은 충분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5번의 해임 건의안은 분명히 직무 연관성이 있었거든요. 김두관 장관부터 시작을 해서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그러니까 2장관. 예. 이 5명 모두 다 당시에 어떤 발언이라든지 혹은 직무라든지 이런 어떤 그런 확실한 이유가 있었는데 이번 건은 청문회 끝난 다음에 청문회에서는 발언과 그다음에 청문회 이후에 SNS에 올린 글 그것을 갖고 해임을 하겠다. 과연 해임을 건의할 만큼의 이렇게 사달이 난 만큼의 그런 어떤 사안이었는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서영 소장. 네, 대통령이 불난 집에 기름을 부은 격이죠. 사실은 야당이
해임 건의안 제출이라고 하는 극한적인 상황으로까지 몰고 간 데는 대통령이 국회 상황을 이렇게 만든 측면이 강합니다.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왜 국회 본회의 소집하기 바로 전날에 있는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대북 대화로 준 돈으로 그것이 핵무기로 돌아왔다는 등 야당의 적통인 DJ 햇볕 정책을 부정하는 발언을 한다든가 최순실의 K스포츠 재단과 미르재단에 대한 의혹에 대해서 비상시기에 폭로성 발언으로 국론을 분열한다든가 이런 이야기라고 결정적으로는 본회의 중에 이석수 특별감찰관에 대해서 그동안 본인 사표 내달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수리 안 해주다가 그 사람이 국회 청문회 국정감사에 나올까봐 그것을 공세하기 위해서 느닷없이 돌연 사표 처리하는 걸 보고 대통령이 더 이상 국회를 대화의 상대로 인정하지 않고 마이웨이를 선언했구나라고 하는 것 때문에 국민의당에서도 표결에 동참하지 않았다가 결국은 그 호남과 야권 지지자들의 그 반발이 두려워서 결국 해임 건의안 찬성으로 돌아서게 만든 것은 대통령이 그렇게 국회를 몰고 간 거. 이건 어쩌면 대통령께서 국민 전부를 생각하는 국정 운영보다는 이번 기회에 대선을 앞두고 보수와 진보의 진영 간 대결을 만들어서 나는 다 필요 없고 나의 절대적 지지자 30%와 40%만 데리고 나는 가겠다. 그래서 퇴임 후에 안전 발판을 정권 창출이고 연장이고 다 필요 없고 나는 그 사람들과 함께 정치를 하겠다고 하는 그런 독주 독선의 행태를 보이는 건 아닌지 상당히 우려되는 지점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때 그 대통령이 그렇다고 얘기를 할 수도 물론 있겠습니다만 야당도 말이에요. 솔직한 얘기로 대선 앞두고 전국 주도권 잡으려고 지금 열심히 노력하는 그런 일환 아니냐 이런 분석도 많잖아요. 아니 정치권이 사실은 네. 손해나는 일은 안 하잖아요. 지금 이 상황에서 제일 득을 보는 건 어느 쪽일까요? 사실은 야당 쪽입니다. 왜? 어찌됐든 지금 최순실 게이트라고 표현을 하고 있지만 어쨌든 이 미르 지금 의혹 단계니까 재단의 네. 의혹과 관련해서 그들만의 어쨌든 이 국감을 할 수 있는 어떤 공간이 펼쳐졌고 한동안은 지금 서 소장님의 논리 그대로 야당이 공격을 할 겁니다. 대통령의 어떤 독단, 대통령의 시정 요구를 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겁니다. 어차피 양쪽 다 사실은 득이 있어요. 양쪽 다 만약에 협치를 하고 뭐 한다면 묻혀질 상황들이 많은데 이 여당은 여당대로 이번 건으로 해서 친박 비박의 어떤 구도들이 다 없어졌어요. 일사불란하게 일단 갈 겁니다. 예. 여기서 벤치 클리어링이라고 있죠. 왜 상대와 무슨 야구에서 문제가 있을 때 벤치에 있는 선수들까지 모두 뛰어나가서 한 목소리를 내야 되었잖아요. 네. 그러면 지금 그런 어떤 효과는 분명히 가져갈 겁니다. 양쪽 다 어쨌든 이런 득이 있는데 예. 다만 서 소장님이 아까 말씀하신 부분에 제가 한 가지만 좀 토를 달면 토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대통령의 잘못한 시정을 약속받기 위해서 해임 건의안을 낸다라고 한다면 해임 건의안의 어떤 목적이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국무위원도 한 번씩 돌아가면서 해임 건의안 내갖고 물밑으로 타협해서 어떤 특별법안 얻어내거나 혹은 대통령의 시정을 약속받는 그런 행위가 해임 건의안이냐. 그건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원칙적으로는 사실 해임 건의안 국무위원 한 사람의 직무를 정지시키는 일인데 그건 그 자체로 굉장히 중요한 일이지. 어떤 협상의 대상을 위해서 한다면 끊임없이 정권이 바뀌어도 사실은 이쪽 여당은 아마 야당 돼갖고 계속 해임 건의안만 할 겁니다. 그래갖고 물밑 타협하면 그건 사실 해임 건의안의 목적과 위배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야당이 늘 그런 건 아니고 20대 국회 개시 아닙니까 개시. 여서야대 국회인데 인사는 하고 와야지. 개시 처음부터 말이에요. 이렇게 그 정부 여당의 그 국회 무시하고 국회 무용론까지 가는 청문회 결과도 안 받아들여 해임 건의도 안 받아들여 도대체 그럼 국회가 뭐 하러 있는가에 대해서 야당으로서 답답할 거기 때문에 이번에 그렇게 좀 강경하게 나오는 것 같고요. 다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해서 협치를 이끌어내기 위한 야당의 강경 투쟁 고육지책이라고 생각이 들지만 우려되는 점은 여서야대의 책임의 그 가장 큰 주체는 물론 정부 여당이 국정 운영을 해야 되겠지만 여서야대 국회의 그 관리 운영 주체는 야대 즉 거야입니다. 그리고 야당이 만약에 여서야대에서 경제 민생이라든가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국회를 만들지 못한다면 국민들이 쟤들한테 정권을 맡겨도 정권이 이렇게 불안해지는 거 아니야? 차라리 이럴 바에는 전국 안정, 국회 안정을 위해서 내각제로 가는 건 어때? 라고 하는
정치 불신이 개헌 문제로 연동될 때는 야당으로서도 크게 이익 볼 게 없기 때문에 대통령을 견제하는 역할과 민생과 경제를 생기는 상생국회를 만드는 이 두 가지에서 잘 슬기롭게 지혜롭게 대처하지 않으면 또 다른 위기에 봉착할 수 있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서영호 소장님이 개헌 말씀하셔가지고 개헌 얘기 한번 해보죠. 네? 아니 뭐 개헌 얘기 좋죠. 근데 이게 말이에요. 뭐 국회 내에서도 개헌 모임, 국회 바깥에서도 개헌 모임. 근데 뭐 말들은 많은 것 같은데 이 주목도가 떨어져서 문제예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 좀 근래 한 그 17대, 18대부터 사실 개헌 얘기가 수면 위로 올라와서 네. 의원들의 3분의 2가 사실 찬성을 했어요. 언제나 그렇죠. 제가 기억에는. 그런데 지금 똑같이 되풀이되는 거거든요. 이 집권 1, 2년 차, 3년 차까지 개헌 얘기가 막 나옵니다. 그러다가 4년 차, 5년 차 된 다음부터는 사실 개헌 얘기가 확 줄어드는 게 바로 지금 말씀하셨듯이 몇 개월 전까지만 해도 개헌이 마치 될 것처럼 개헌이 국민들이 많이 원하는 것처럼 돼 있다가 관심이 멀어지고 있는 게 국민들은 지금 먹고 사는 문제가 굉장히 급한데 그렇죠. 개헌이 나의 먹고 삶과 어떻게 연관되느냐를 의원들이 제대로 설명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의원들만이 아니라 정치가 그것을 절박하게 만들고 이 절박함이 바로 국민들한테 전달이 돼야 되는데 지금 언제나 시점이 마지막 시점에서는 내가 지금 먹고 살기 힘든데 개헌 내가 왜 해야 돼? 하고 멀어지는 상황이 되거든요. 지금이 딱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사실 김정인 의원 얘기가 지금 나중에 나오겠지만 사실은 각이 뚜렷해야 돼요. 진영이 뚜렷해야 되고 각이 뚜렷해야 되고 거기에서 얻는 이익이 뚜렷해야지 되는데 거기에 대한 설득이 뚜렷해야지만 가능하다. 그런데 왜 안 되냐면 그것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스스로 절박하지 않기 때문에. 스스로 절박하지 않다. 우리 서영 소장님은 어떻게 바라봐요? 네, 저는 개헌 논의가 정치인들한테는 되게 관심인데 국민들이 관심을 외면한 이유는 씨 없는 수박들의 외침이어서 그런 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대선의 유력 주자들이 없는 정치인들이라던가 정치 계파들이 대선에 마땅히 세울 후보가 없으니까 대선에 참여할 방편으로서 개헌을 양강이라고 하는 문재인과 반기문을 제외한 포함되지 않은 정치 중진들이 대선에 참여해야 되겠는데 참여할 방편과 구실이 필요하기 때문에 개헌을 들고 나와서 개헌이 목적이 아니라 개헌을 대권에 참여하는 수단으로 삼기 때문에 국민들에게 설득과 동의를 얻기 힘들어서 그런 건 아닌가 그런 측면이 좀 제일 큰 것 같습니다. 근데 물론 이제 그런 측면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사실 우리가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단은 맨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거 좀 고치자고 얘기가 나오는 건 또 잠잠해요. 거기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이게 참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김종인 전 대표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문재인 전 대표나 안철수 의원은 내각제 개헌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같이 하기 힘들다. 이런 얘기인데 이건 결국 권력 분산형 개헌에 대한 분명한 언급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비교적 저는 김종인 의원이 이번에 내각제를 바탕으로 한 개헌론에 대한 제안이 귀가 좀 들어옵니다. 왜냐하면 내놔야 된다라는 것이거든요. 정치인들이 자기 것만 챙기려고 하면 사실상 개헌은 불가능합니다. 언제나 개헌이 안 됐던 건 차기 미래 권력으로 불리는 양강이든 아니면 선두 주자든 이런 사람들이 개헌을 받아들일 리가 없죠. 왜냐하면 내가 지금 다 될 것 같은데 눈앞에 보이는데 그렇죠. 내 임기를 단축을 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언제나 집권 4년 차나 5년 차에 차기 미래 주자들의 어떤 욕심에 의해서 내놓는 희생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김종인 의원이 얘기하는 건 이겁니다. 이번에 될 사람은 과도기로 가자. 그러니까 내 임기의 반이나 2년 몇 개월을 내놓겠다라는 걸 공약으로 해서 과도기로 가자. 이런 어떤 희생이 있다면 우리나라의 어떤 미래가 훨씬 더 발전할 거 아니냐. 그걸 담보로 해서 희생하는 그런 어떤 주자가 나와야 된다. 만약 안 나오면 자기가 나와 있다는 어떤 의미도 좀 있는 것 같긴 한데 어찌됐든 그 어떤 제안보다 저는 솔깃합니다. 뭐냐면 희생을 하자. 내놔야 된다 하는 어떤 부분에서 그러니까 거기에 응하는 사람들 중심으로 아마 이 텐트에서 쫙 모이자 이런 어떤 제안인 것 같아요. 예, 저는 김종인 전 대표한테 묻고 싶어요. 차태고 포떼고 도대체 장기는 어떻게 이기려고 그러시는지 문재인 안철수 내각제 개헌에 관심이 없어서 빼고 반기문 새누리당의 친박에서 검토하고 있는 주자는 양극단이기 제외하면 그러면 대선에서 1, 2, 3등 제외하고 나서 도대체 누구랑 어떤 동력으로 개헌하시겠다고 하는지 잘 모르겠고요. 개헌이 되려면
박근혜 대통령이든 아니면 미래 권력의 1, 2인 반기문 문재인 그 의원이든 사무총장이든 잡아야지만 개헌이 현실화될 텐데 도대체 어떻게 하자는지 모르겠고 차기 주자들이 자기 임기를 2년으로 줄이자? 아니, 이거 남의 일이라고 너무 쉽게 얘기하는 거 아니세요? 대통령 출마한 사람 보고 네 임기 절반 줄이라고 하면 아니, 그러면 김종인 대표, 비례대표 이혼하지 말고 10몇 번 하라 그랬더니 그렇게 난리 부르셔놓고 제가 볼 때는 설득력이 별로 없고 다만 한 가지 가능성은 손학규 전 대표처럼 제3지대의 그 양강에 속하지 못한 사람들 중에서 난 혼자 힘으로는 어려우니 군권을 통해서 그 개헌에 필요한 사람들 대통령과 의회의 지긋지긋한 대립 갈등 종식시키자. 여기에 동의하는 모든 세력들 모여라. 라고 했을 경우에 그런 제3후보에게는 힘을 실어줄 수 있을지 몰라도 제가 볼 때는 현재 살아있는 권력이 박근혜 대통령과 미래에 가장 유력한 반기문 총장과 문재인 전 대표의 동의 없는 개헌은 공연불에 불과하지 않는 그런 우려가 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데일리한 이종근 편집국장 그리고 두문정치전략연구소 서영우 소장 두 분과 함께했고요. 자, 신율의 출발새 아침 월요일 순서 여기서 줄입니다. 전 내일 아침 7시 15분에 다시 옵니다. 신율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